사촌 누나와 뜨거웠던 여름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지만 저는 그 무더위를 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또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사촌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전쯤 해외에서 지내보고 싶다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적 식구들 다 같이 모일 때 몇 번씩 보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가족들 모두 각자 바빠지면서 1년에 5번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기훈이 핸드폰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잘 지냈어? 수진이 누나? 누나 한국이야? 전화 속 주인공은 호주로 떠났던 사촌 누나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부모님도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는데 이모가 제가 자취한다고 알려줘서 일주일만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줘도 되냐는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는 흔쾌히 집이 좁긴 한데 누나가 불편하지 않으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3일 정도 뒤에 서울로 왔어요. 제가 서울역으로 누나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누나가 제 옆으로 오더니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뭔가 많이 변한 듯한 사촌 누나였습니다. 야 기훈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꼬맹이 같던 게 키도 많이 크고 남자 다 됐네. 누나랑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는 제가 그냥 마냥 어린 꼬맹이로 보였겠죠.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고 금발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촌 누나가 가지고 온 간단한 짐을 들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라 그런지 별다른 짐이 없더라고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사촌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술집에 가자. 누나의 호주 생활 이야기 그리고 저희 별 볼 일 없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누나는 호주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몇 달이라도 좋으니 해외 생활을 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누나랑 어색할 줄 알았지만 옛날 얘기도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습니다. 누나랑 한참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씻는다며 들어갔어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있는 걸 보니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누나는 씻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섹시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킨십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더군요. 누나는 피곤하다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학교를 갔고 누나는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홍대 쪽을 둘러보고 온다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팀 과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과제를 하고 저녁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누나는 나시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처했지만 슬슬 적응이 되고 힐끔힐끔 훔쳐보는 스릴이 있더라고요. 누나가 나갔다 오면서 장을 봐왔다며 저녁도 차려줬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오래 나가 살아서 그런지 요리 솜씨도 꽤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 누나는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도 TV 보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갔다가 들어올 거라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느라 새벽에 끝나서 저도 새벽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누나는 결혼식을 간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매번 섹시하게 짧은 옷들 입은 것만 보다가 청순하게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니 그것도 나름 잘 어울리고 예쁘더군요. 저도 집에서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알바 갈 시간이 돼서 알바를 갔어요. 작은 펍인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없다고 일찍 마감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끝났어요. 신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쪽을 쳐다보니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촌 누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촌 누나한테 간다고 인사를 했고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나갔습니다. 사촌 누나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러더라고요. 당황해서 일단 얼른 옷이나 좀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 미안. 누나는 웃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따로 나와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야. 누나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처에 갈 데가 많은데 왜 집에 데리고 왔어? 집이 제일 편하잖아. 집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자냐고? 되묻는 누나입니다. 너 늦는다고 해서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빨리 왔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제 목에 헤드락을 걸면서 알겠어. 미안해. 가슴 쪽으로 얼굴이 파묻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씻고 나온다며 화장실에 갔어요. 방 안에서는 아직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침대를 보고 있자니 흥분됐습니다.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아래를 감추느라 더워 죽겠는데 이불로 푹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다음 날 누나는 한국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곧 가는데 오늘도 알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알바를 부탁하고 누나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다녔습니다.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집에 술이랑 안주 될 만한 것들을 포장해서 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짱이야. 나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맛있는 게 역시 너무 많아. 그러면서 덕분에 편히 있다가 간다고 너무 아쉽다 하면서 나 그냥 한국 들어올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사람들 만나서 신났는데 다시 가려니 힘들겠지. 언제든 자주 들어와서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연애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이 남자랑은 어땠고 저 남자랑은 이게 안 맞았고 외국인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르더라 하면서 웃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제 허벅지 쪽을 쓰다듬으면서 기훈아, 너 나랑 하고 싶지? 너무 놀라서 누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이제 그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나 내일 가는데 마지막 기회야. 우리 기훈이 어른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개기네. 너 저번에 나 씻고 있었을 때 아래 화나 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순간 당황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기훈아, 나랑 할래?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누나에게 키스를 했어요. 상대가 사촌 누나인 건 그때 그 순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누나의 도발적인 말들과 몸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위로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기훈이 남자 다 됐네. 운동해서 그런지 벗은 몸 보니까 더 섹시하다. 그런 말들이 저를 더 흥분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촌 누나의 능숙한 리드 아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술이 깨고 제정신이 들면서 아차 싶었지만 누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함께 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누나는 가기 전에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좋았어. 한국 오면 우리 또 보자.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떠났고 집에 돌아와 누나의 흔적들을 보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대범한 누나의 모습에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저런 마인드가 생기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지 고민했는데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오면 또 보자라는 그 말에 계속 설레는 제 모습도 너무 바보 같았죠. 누나가 떠나고 초반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되었네요. 누나에게 한국 들어온다는 연락을 빨리 받고 싶은 저도 참 답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혜진이고요. 쉰 조금 넘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좋은 곳으로 떠났고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철원에 있어서 집에는 늘 저 혼자예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는 꽤 됐지만 가끔씩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할 때도 많아요. 그날도 딱히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저녁밥으로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설거지를 대충 끝낸 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켰죠.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예요. 혼자 밥 먹으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 이상하게 덜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맥주가 생각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딱 2캔 남아있더라고요. 아, 내일 마트 가야겠다 하고는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따고 드라마랑 같이 홀짝거리며 마셨죠. 맥주는 시원했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을 보니 저도 괜히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첫 캔을 금방 비우고 나니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어서 2번째 캔도 바로 땄어요. 사실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와서 밤마다 뒤척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맥주를 한두 캔 마시면 몸이 살짝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수면제처럼 자주 이용하고 있었죠. 2번째 캔도 반쯤 마셨을 때쯤 드라마는 끝났고 저는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좀 자야겠다 싶어서 맥주캔을 싱크대에 두고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적당히 어두웠고 침대에 누우니 이불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맥주 덕분인지 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이 편안해지면서 금방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구나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술 한잔하고 지금 들어오나 보네. 저는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가끔 갑작스럽게 휴가를 나오기도 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특유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오면 현관문을 열 때부터 약간 어수선한 소리가 나요. 신발을 벗다가 툭 떨어뜨리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발소리가 어기적거리면서 쿵쿵 울리는 시기죠.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발 벗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문 닫는 소리도 아주 살짝만 났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칠 텐데 이날은 그런 인사도 없었고요. 뭐야?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고 온 건가? 순간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술 먹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조용히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 걸 제가 혼날까봐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조용할 필요가 있나? 그때부터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그 묘한 기운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현관 쪽 소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거실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고양이처럼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걷는 것 같달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아들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확 올라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이불 속에 더 깊이 숨겼어요. 그리고 눈을 반쯤 뜨고 슬쩍 문 쪽을 봤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실루엣으로 키랑 체격이 얼핏 아들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역시 아들이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그 사람은 침대 옆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겉옷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티셔츠인지 뭔지 또 하나를 벗어서 대충 침대 옆에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불 속에서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의심은 들지 않았어요. 아구, 이놈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지방도 못 찾아 들어왔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이 예전에도 술에 취하면 가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침대 한쪽으로 들어와 눕더라고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술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아구, 정말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비틀거리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저도 맥주 2캔을 마신 터라 몸이 나른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불 속에서 한숨을 푹 쉬며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에 잔소리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배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는데 뭔가 낯선 감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어요. 뭐지? 아들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보니 아들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제 몸을 돌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쑥 하고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아들이 실수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놈,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일단 상황이 끝나면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 순간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30분을 넘게 그 짓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맛보는 것이 솔직히 기분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이 정신없는 녀석을 혼내야겠다고 마음먹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마디였어요.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고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도둑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둑이 굳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무런 소란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행동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불을 살짝 들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맞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제야 그 사람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불을 켜는 거예요. 방안이 환해지면서 그 사람 얼굴이 드러났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옆집에 사는 민수 아빠였던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민수 아빠 역시 저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둘 다 입을 떡 벌린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어요. 민수 아빠, 여기 왜 있어요? 그제야 민수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알아.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이거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 저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니, 오해고 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민수 아빠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요? 민수 아빠 집은 옆집이잖아요. 민수 아빠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더니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왔다고요? 우리 집이 민수 아빠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없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근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냥 문이 열리길래 제 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어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실수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그나마 말이 되는 설명이었죠. 그렇게 민수 아빠는 자신의 실수를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제 집에 가셔야죠. 옷 입으세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민수 아빠가 술 기운이 다시 올라온 것처럼 비틀거리며 저를 바라보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라니? 설마 한 번 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단 물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오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집에 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뿐이었죠. 물을 따라 방으로 돌아오니 민수 아빠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요. 물 드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민수 아빠는 물을 받아들고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이 말랐던 사람처럼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뒤 컵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엉뚱한 말을 내뱉었어요. 또 먹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또 한다고.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수 아빠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술기운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제가 한 말이 들리긴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투는 어딘가 흐릿했고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 아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민수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고 그렇게 거사를 또 한 번 치르고 말았죠. 20년 만에 하니 처음은 아팠지만 두 번째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 아빠는 결국 우리 집 안방에서 잠들어 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아빠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취해서 민폐를 끼쳤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수 엄마도 걱정하셨을 거예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민수 아빠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며 허둥지둥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가 집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문틈으로 조용히 내다봤죠. 그런데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 아빠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민수 엄마의 잔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죠. 당신이 도대체 어제 어디서 잤는지 알아? 이게 몇 번째야? 또 술 먹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민수 엄마의 성격을 알기에 민수 아빠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에 대해 민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 그런데 참 신기하네.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민수네 집이랑 똑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음엔 꼭 집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민망해했고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먹으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 맛을 못 잊어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마시면 꼭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실수였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아유, 또 오셨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면 민수 아빠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또 민폐 끼치러 왔네요. 그래도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서요. 저는 민수 아빠를 쳐다보며 속으로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어요. 사실 민수 아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가곤 했거든요. 민수 아빠는 술에 취해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정말 최고예요. 민수 엄마도 이런 맛은 절대 못 따라가요.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칭찬해주는 일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바꾸지는 못했어요. 설마 또 오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민수 아빠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술만 마시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죠.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제가 먼저 준비를 하게 됐어요. 민수 아빠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미리, 에휴, 이러다 우리 집이 민수 아빠의 술집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어쩐지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곧 명퇴 앞둔 50살 먹은 흔하디흔한 아재입니다. 에휴,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남들 사는 것처럼 먹고 살려고 은행원 노릇 30년 넘게 하면서 이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와이프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킨 것 같아서 푸슬하긴 합니다. 아, 물론 우리 딸 민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이쁜이도 한몫했죠. 사실 저희 집 솔직히 말해서 남들 보기에 좀 잘 삽니다. 예. 뭐 자랑은 아니고요. 워낙 제가 은행 짬밥이 좀 되다 보니 주식이니 펀드니 이런 건 좀 꿰뚫고 있거든요. 덕분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하나랑 외제차 한 대 굴리고 삽니다. 근데 말입니다. 형님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 딸내미는 꿈에도 모르는 일인데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죽겠네요. 진짜 대나무 숲이라도 있으면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썰을 풀자면 한 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곧 명퇴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끼리 여행 한번 가자고. 솔직히 좀 뜬금없었죠. 왜냐면 저희 부부가 워낙 연애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서 여행? 그런 건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맨날 회사, 집만 오가면서 늙어버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하고 쿨하게 허락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마누라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내는 여행 계획 짜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설레고 좋았습니다.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아빠, 엄마랑 오붓하게 여행 잘 다녀와. 나 혼자 집 잘 지킬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해주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역시 딸 키우는 맛에 삽니다. 아내는 친구 부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랑 엄청 친한 철수, 영희 부부 있거든요. 걔네랑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지는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강원도 속초로 결정했습니다. 펜션도 기가 막힌데 예약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오션뷰 펜션인데 스파도 있고 개인 바베큐장도 있다고 아주 그냥 없는 게 없더라고요. 드디어 여행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도 챙기고 세차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내미한테 용돈 두둑이 쥐어주고 아빠 없다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신신당부하고 나왔습니다. 속초까지는 제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영희랑 통화하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 3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바다가 바로 코앞에 펼쳐져 있는데 진짜 그림 같았습니다. 저희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부부 동반 여행이라고 했는데 영희 혼자 있는 겁니다. 철수는? 어머, 내가 말 안 했니? 걔 이혼했잖아. 네? 이혼? 언제? 저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영희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니, 언제 이혼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에이, 뭐 한 달 전쯤?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아니, 한 달 전이면 우리 여행 계획 잡기 전부터 이혼한 겁니다. 그걸 이제야 말하다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온 거야? 아니, 새 남편이랑 같이 왔지. 새 남편이요? 저는 그 말에 2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남편이라니. 영희는 제 속도 모르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새 남편,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어휴, 젊은 게 좋긴 좋더라. 영희는 50대 후반이었는데
새 남편은 40대 초반이라고 했습니다. 띠동갑도 넘는 나이 차이였죠. 저는 속으로 도대체 뭔 놈의 팔자가 저렇게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펜션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희의 새 남편이었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의 새 남편은 키 180cm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한마디로 짐승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배우를 닮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가 봐도 훈남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흔하디흔한 50대 아저씨죠. 배 나오고 머리숱 적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외모입니다. 저는 영희 새 남편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저런 젊고 잘생긴 놈이 왜 하필 영희 같은 여자랑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새 남편을 저희 부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사해. 내 남편 민수라고 해. 민수는 저희 부부에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좋습니다.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파티를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고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새 남편을 자랑하느라 바빴고, 민수는 그런 영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저희 아내마저 그 모습을 부럽다는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 속이 더 뒤틀렸습니다. 젠장. 나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는 그저 배 나오고 머리숱 적은 아저씨일 뿐입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쨌든 바베큐 파티는 그렇게 저희 끓어오르는 질투심과 함께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속은 쓰리고 영희 새 남편 녀석은 자꾸 눈에 밟히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술판을 접고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방에 들어가서 뻗어버렸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샤워가운 차림으로 거실로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혼자 마셔? 심심하게. 어느새 영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나? 우리 그때 참 재밌었는데 기억나? 대학교 MT 때 영희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셋은 대학교 동창입니다. 저랑 영희 그리고 지금 방에 들어간 아내까지 그때는 참 우리 아닙니다. 괜히 옛날 생각나네요. 아무튼 영희는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희는 옛날부터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한때는 영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저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와 결혼을 했고 영희는 전 남편과 결혼을 했죠. 민수는 좋겠다. 너 같은 여자랑 살아서. 저는 술김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제 쪽으로 바싹 다가오더니 제 몸에 손을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어떡할 건데?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영희를 밀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내가 너 잡아먹을까봐? 무슨 소리야. 저는 영희의 말에 화를 내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돼, 영희야. 왜 안 되는데? 너가 나 좋아했잖아. 영희는 제 말을 무시하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를 막으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저희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밀쳐내고 허둥지둥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민수와 제 아내가 저는 아내와 그놈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때 영희가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요즘 와이프랑 잠자리 얼마나 돼?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영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숨겨요? 우리 사이에 솔직히 말해봐. 영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영희 말대로
요즘 저희 부부의 잠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기 바빴습니다. 아니, 뭐 그냥 피곤해서 제가 얼버무리자 영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 큰일 나. 여자는 말이야. 사랑받지 못하면 금방 시드나니까. 오죽하면 너 와이프가 전화해서 그런 말을 아니다. 내가 다 안쓰러워 죽겠어. 영희의 손길에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희의 새 남편 민수를 보면서 열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너 와이프도 이렇게라도 한번 풀어줘야지. 안 그럼 너도 우리 철수처럼 이혼당해. 영희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제 손을 이끌고 거실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네 와이프만 하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이 누님이 특별히 해주는 거야. 응? 영희는 제 귀에 속삭이며 지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겠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영희와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영희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마치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짐승처럼 저를 깨웠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아침부터 운동해야지. 영희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저는 영희의 페이스에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쉬어야겠어. 에이, 뭐야? 벌써 시시하게. 영희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와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아직 쌩쌩하시네요. 저는 어제 형수님 때문에 녹초가 됐는데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옆에 더욱 가까이 했고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오늘 끝장을 보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희도 제 눈빛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자기, 오늘 나만 믿어.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아니, 광란의 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와 한 집에서 살고 있고 영희는 민수와 부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저희는 다시 짐승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잊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썰 좀 풀어볼게요.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휴가였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짬치 생활하는 동안 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서 휴가증 받자마자 바로 집으로 튀어갔죠.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어머니의 그 푸근한 가슴이 제 가슴팍에 딱 닿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요즘은 군대도 잘 나온다니까 걱정 마. 나 좀 민수네 갔다 올게. 어머니, 민수네는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민수네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문병 간다고 며칠 시골 내려갔다더라. 아니, 글쎄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맥이 탁 풀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민수 엄마, 아니, 민수 어머니 엉덩이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민수네는 저희 집 반지하방에 몇 년째 새 들어 사는 집인데 민수는 저랑 동갑인데 생일이 느려요. 그래서 저를 형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진짜 친동생 같았다니까요. 민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처럼 남편분하고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시는 처지라 2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시장도 같이 보고
아줌마들끼리 하는 개도 같이 하고 가끔 노래방도 같이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수 어머니랑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건 진짜 기가 막힌 사건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MT라는 걸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 마시고 당구 치다가 정신 차려보니 이미 밤늦은 시간이더라고요. 아, 오늘 외박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주무시겠지? 집 앞 골목길에 다다르니까 집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초인종 누르면 어머니 곤히 주무시다 깨실까봐 조용히 민수네로 통하는 쪽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설마 어머니께서 혼자서? 제가 오늘 MT 간다고 외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혼자 주무시다가 외로워서 그러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죠. 안방 창문에 귀를 갖다 대고 살며시 엿들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남녀의 소리인 거예요. 대체 저 안에 누구랑?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봤는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남자 위에서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풍만한 덩이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야릇한 신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고 그 밑에 깔린 남자도 짐승처럼 헐떡거리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사춘기 시절 호기심에 목욕하시는 거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어머니 속옷 서랍 뒤져본 적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거기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도 솔직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근데 뭐 그 정도야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사춘기 때 한 번쯤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순식간에 제 바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소중이 끝에서는 뜨겁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밑에 깔린 남자가 다리를 쭉 뻗는 겁니다. 딱 봐도 끝난 거였죠. 어머니는 침대 옆에 놓인 휴지를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닦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나와 컴컴한 마당에 숨어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온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민수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새끼가. 마당에서 보니 반지하 창문으로 민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민수 녀석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민수 녀석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 썩을 놈아. 내가 우리 어머니를 건드렸으니 나도 내 어머니를. 그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민수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이죠.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셨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항상 어머니나 민수 녀석 둘 중 하나는 꼭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물론 제가 학교에 가거나 할 때는 어머니와 민수 녀석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 자식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게 4월이었으니까 벌써 2달이나 지난 거였죠. 학기 말고사 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밤샘 공부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은 새벽 일찍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날은 집에 남았습니다. 인철아, 어머니 이모네 좀 갔다 올게.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어. 네. 다녀오세요. 어머니께서 이모네 집에 가시고 저 혼자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거기 민수네 맞나요? 소화기 너머로 낯선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에 전화가 있는 집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민수네는 저희 집 전화번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급한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저는 민수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전화 왔어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아주머니? 똑똑똑. 다시 한번 노크를 하자. 이번에는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민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몽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풍만한 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뽀얀 목덜미가 훤히 보였습니다. 저 옷차림은. 민수 어머니는 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채 비틀비틀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수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웅얼웅얼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멍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수 어머니의 뒤에 바싹 다가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등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덩이까지. 그동안 제가 몰래 상상해왔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자 저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묵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죄송합니다. 네네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통화 상대방에게 잠결에 실례되는 말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한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민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으악. 제 행동에 민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 저 아줌마 너무 좋아요. 저는 민수 어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안 돼, 인철아. 이러면 안 돼. 민수 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제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철아. 제발, 이러면 안 돼. 내 엄마랑 나랑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민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랑 민수 그 자식이랑 벌써. 저는 민수 어머니의 귀에 대고 충격적인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방에서 둘이서 밤마다. 민수 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거짓말 같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직도 뜨겁게. 아줌마도 알잖아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거. 민수 자식도. 결국 민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도 저는 민수 어머니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그래, 먹어. 내 맘대로 해. 민수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 후회를 하지 마.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포개졌습니다. 마치 독이 든 꿀처럼 위험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수 어머니를 거실 바닥에서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들의 금단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수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멈출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안방, 부엌 등 집안 곳곳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져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심지어는 민수 어머니의 가게 탈의실에서까지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압도되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민수 어머니와 몰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쾌감과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민수 녀석도 저 못지않게 뻔뻔하게 우리 엄마와의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치부를 손에 쥐고 있는 공범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알면 경악할 만한 비밀을 공유하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쾌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군대 영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인철아, 어떡해. 너마저 가면. 제 군 입대 소식에 가장 슬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는 민수 어머니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첫 면회 때 놀랍게도 민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인 양 저를 면회 와주시고 외박까지 함께 나가 여관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휴가를 나오기 전부터
민수 어머니와의 재회를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민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야릇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는데 민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혹시. 당황하신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결국 제 간절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 엄마와의 관계 때문인지 어머니의 몸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와 민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 두 사람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저희에게 합류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간 사이 민수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우리 엄마와 민수하는데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세 사람은 3인조로 지렸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와 약속했죠. 계속 우리 같이 살면서 이 다음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끼리도 같이 데리고 살자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이?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강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급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 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 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호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 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우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우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우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우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우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후를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희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 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같이 준호 엄마의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5살. 평범한 대학생 김현철입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그랬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3살 터울의 누나. 이렇게 단란한 내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은수는 저에게 그냥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제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누나를 향한 제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졌다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는 누나. 우연히 스친 손길에 느껴지는 묘한 설렘.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남매끼리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말해야 좀 살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이 좀 그래요. 엄마, 아빠는 주말만 되면 꼭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라 저랑 누나랑 둘이서 뒹굴거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진짜 이쁘긴 정말 이뻐요. 솔직히 제 친구 놈들은 다 우리 누나 몰래 침 흘리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제가 내 누나가 아니라 여친이었으면 하는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뭔들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도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가시고 저는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나갔죠. 참고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매는 아닙니다. 암튼 데이트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 친구라는 여자애가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섹시한 스타일. 솔직히 좀 쫄았어요. 우리 누나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여자애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데 진짜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러더니 누나한테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누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죠. 뭔 얘기를 저렇게 수상하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했죠. 맞다. 제가 그날 친구놈한테 디카를 빌렸거든요. 데이트하면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진짜. 제가 누나한테 디카 자랑하면서 누나 사진 찍어줄게 그랬죠. 근데 누나가 시큰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 옷 입고 찍자. 응? 하면서 졸랐죠. 그 옷이 뭐냐면 이거 말해야 하나 누나는 알았어. 친구 가면 다시 얘기하자 하며 말을 끊었고 잠시 후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10분쯤 지나서 누나가 내 방으로 왔어요. 그때 아까 말한 그 옷 있잖아요. 암튼 좀 야한 옷이었어요. 짧은 스커트에 앞쪽이 후파인 티셔츠. 누나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누나가 그 옷 입고 나오는 순간 저 진짜 숨 멎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게 누나 사진 찍어주면서 온갖 포즈 다 시켰죠. 다리 꼬고 앉아보라고도 하고 허리 숙여보라고도 하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누나는 또 순순히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날뛰죠. 진짜 사진 찍고 나서 누나랑 같이 낮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말해야 하나 모르겠다 말해버리자. 제가 그때 몽정 비슷한 걸
했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나가 깼는데 제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똘똘이가 똘똘하게 성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누나가 제 옆에서 일어나려다가 잘못해서 제 똘똘이를 만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잠결에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손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저희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데 누나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나 손이 위에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누나 손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누나가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누나가 나간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대체 뭐였지? 누나는 왜 그랬던 거지?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설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나.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하려는데 누나가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왜? 그게 누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누나 방에 들어가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까 전에 일 때문인지 서로 어색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누나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나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철아. 응. 나, 너 좋아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무슨, 겨우 입을 땐 제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좋아해. 연철아,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좋아하게 됐어. 누나의 고백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나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어요. 누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는 남매잖아.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좋아하게 되는 걸.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남매인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누나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누나, 제 품에 안겨오는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나의 떨리는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누나를 안고 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처럼.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말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남매였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죠. 미안해. 누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제가 아닌 현실에 대한 사과였죠. 저는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어요. 누나 잘못 아니야. 저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누나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누나가 조금 진정했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도
나도 누나 좋아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누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연철아, 알아. 안 되는 거라는 거. 저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 제 고백에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지자. 누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차가웠던 누나의 손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누나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이젠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누나, 다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사랑해. 연철아. 누나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죠. 저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